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2023년은 모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하지만 1년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입지자들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1호 기부자들이 각 시군마다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음주 단속 건수도 더 늘었습니다. 올해로 개항 100주년인 여수시가 3년 뒤에 열리는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졌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모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하지만 입지자들이 이미 치열하게 물밑에서 경쟁하고 있어 총성 없는 전쟁이 벌써부터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국회의원과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5.18 영령께 참배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실망이 좀 컸던 것은 대선 실패가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민심을 회복하는데 광주시당이 앞장서서 노력해서 22대 총선이 1년 4개월가량 남으면서 광주 전남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선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곳이다 보니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입지자들의 경쟁이 벌써부터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현역 의원들의 정치력 부재와 중앙정치 존재감 약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광주 현역 의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민주당에서 호남은 또 특히나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다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부터 현역이 무소속인 경우와 조직 장악력이 약한 초선 지역구, 반 이재명으로 분류된 의원들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입지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구가 광주 서구울 지역인데 양양자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4명의 후보가 지난해부터 서구울 지역위원장 선출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남가불과 광산갑도 법조계 출신 인사와 고위관료 출신들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총성 없는 전쟁이 사실상 시작됐습니다. 현역 기득권 세력의 힘이 막강하고 그걸 어렵게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워낙 현재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요구, 비판적인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입지자들에게는 상당히 힘이 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총선 본선까지는 아직 변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치러지는 미니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당지도부 리더십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 선거구제를 언급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도 남아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긴 했지만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진 시계 제로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정승일 한 전 사장이 전기요금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사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이 한전의 재무 위기로 이어졌다며 오는 2024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혁신과 재무 건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부족한 부분은 제도 개선과 자구 노력을 통해 메워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기가 메말라 있습니다.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강풍주의보도 함께 발효 중입니다. 여수와 거문도, 초도 등 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최고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순식간에 번지기가 쉽겠습니다. 불씨를 아주 조심히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내리면 대부분 지역 구름만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서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출근길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4도로 오늘도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자체와 각 기관들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한 새해 첫날 풍경은 어땠을까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밝자 부두를 떠나는 목포해경 천치람. 새해 첫 임무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 조업 외국어선 단속입니다. 7박 8일의 고된 일정이지만 우리 바다를 지켜낸다는 자부심으로 묵묵히 경비태세를 갖춥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2023년 새해에도 전략적 경비와 세계 최고의 구조안정 역량으로 주권 수호와 바다의 안전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의 새해 시무식에는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호 기부자들이 속속 탄생한 겁니다. 저마다 고향에 보낸 크고 작은 마음을 받은 시군들은 특산품 등 답례품을 증정하는 한편 고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고요. 무안군의 위상을 더 높이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세계로 힘차게 비상하는 더 큰 무안 건설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지역 각 지자체들도 시무식을 통해 지역 발전 노력을 다짐한 가운데 지역민들의 소망은 올해도 소박했습니다. 신년에는 더 좀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려는 걸 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가 좀 편찮으신데 저랑 아빠가 저는 공부를 잘해서 돈을 벌고 아빠는 일을 잘해서 돈을 벌어서 엄마가 나아져서 행복한 가족을 살면 좋겠어요. 한편 김영록 지사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동상을 참배하고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살피는 것으로 2023년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러 시설이 확충되는데요.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여수시는 신년 화두를 일신년풍으로 선정했습니다. 나날이 새로운 풍요로운 시절을 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여수시는 올해 가장 먼저 여수마을 르네상스의 실현을 위해 가망만 등 5개만의 특성을 살린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도 더욱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선박람회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를 정비하고 선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해외 참여국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로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의 상징 사업을 추진해 해양관광 거점항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과 평화공원의 유치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역 SOC 확충 사업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과 화태 백야간 도로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동서 연결망을 완성하고 고속도로 여수 연장, 전라선 고속화 사업 등 광역 연결 도로망 확충 사업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웅천과 문수, 미평 상거리, 만흥 IC를 잇는 도로 개설 사업 등 시내 순환 연계 도로망의 추진과 함께 공영 주차장의 확대 조성 사업도 단기적으로 추진됩니다. 여수시청사 통합과 관련한 신년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본청사 별관 중축을 본격 추진하고 동시에 6청사를 되찾아 지역 간 균형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여수시는 또 문화예술재단의 설립과 여수시립박물관, 미술관 등 조성을 통한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웅천 마리나 항만 개발, 가망만 양식장 정비를 통해 해양 스포츠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민선 8개 공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려온 여수시. 남양 거점 도시 미양여수의 미래 청사진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개묘년 새해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새해부터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SUV 차량 운전자는 5.18 기념센터로 돌진했는데 새벽 시간대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SUV 앞쪽 엔진룸이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칸막이며 책상, 의자가 나뒹굴고 차량이 돌진한 방향대로 바닥에 흩뿌려진 흙은 사고 충격을 가늠하게 합니다. 밖에 있던 대형 화분을 몰고 이곳 복도까지 돌진한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벽과 문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지하층 정문으로 차량이 돌진한 사고는 새벽 4시쯤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40대 남성이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주차를 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이 건물 당직 근무자가 발견했을 때는 운전자가 핸들에 머리를 대고 있는 탓에 경적음이 울리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5월 단체 관계자들에겐 새해 첫 출근부터 닥친 날벼락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장면을 처음 봤죠. 무슨 폭격이나 당한 듯한 그런 정말 장면을 보고 정말 저도 아찔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광주 북구 문흥동에선 30대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에서 차를 몰다 갓길에 연석을 들이받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광주 전남에선 185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광주에선 작년 하루 평균 12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연말 연시에는 14건으로 늘었습니다. 연중 매일 주야간 심야 시간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말 연시 끊이지 않고 있는 음주운전. 경찰은 술이 덜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출근길 단속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전현직 이장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 유예하고 3천만 원 추징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민 2천여 명에게 6천만 원 상당의 과일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018년 강진군수 후보자 때는 선거운동 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 계열사를 낙찰에 참여시킨 편법을 저지른 혐의로 중흥제일건설 계열사 관계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2020년 광주 지역 내 LH가 발주한 택지개발 사업 부지 입찰 과정에 유령 계열사를 참여시킨 혐의로 중흥제일건설 계열사 2곳의 직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지난달 22일 두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천 와룡습지가 최근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순천시는 순천만 습지와 동천 하구습지에 이어 와룡 산지습지까지 세 종류의 습지를 갖춘 국내 유일의 생태도시가 됐습니다. 보도에 최우식 기자입니다. 해발 고도 500m, 면적은 0.93제곱킬로미터로 순천만 국가정원과 비슷한 규모의 와룡 습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건천 형태의 산지 습지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590여 종의 희귀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와룡습지는 지난 30일 국내 30번째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됐습니다. 환경부는 학술적 가치가 높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존 가치가 높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보존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우선 환경부 예산을 배정받아 여수에 거주하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다음 산지 습지 탐방로와 조망대 등 최소한의 탐방 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물길 쇄골 현상이라고 건조와 육지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습지는 물이 충분히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조화를 육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복원 사업이 우선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룡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순천만 연안에서 동천 하구에 이어 내륙 산지까지
순천시는 전국 최초로 3대 습지 생태축이 연결된 통합 습지 관리의 모범 사례를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바다에서 하천, 내륙으로 이어지는 3대 습지를 활용해 생태도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입니다. 순천만 습지하고 동천하고 습지를 또 연결해서 그 3대 습지를 활용한 그 생태 체험 학습이라든지 생태 관광 이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와룡 산지 습지가 지정되면서 순천만 습지에서 시작된 생태수도 인류 순천의 밑그림을 도심으로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광주형 돌봄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들은 전담부서인 통합 돌봄 인력을 갖추고 이달 중 공무원 교육과 민간 협력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서비스를 공식화합니다. 광주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1인 가구와 노인 등 5대 영역에 걸쳐 가사와 식사, 주거 편의 등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민관 합동으로 터널형 방음시설 등 방음터널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방음벽 손상과 결빙 유지 관리 상태, 소화장비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광주은행 고병일 행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고병일 신임 행장은 취임사에서 변화와 혁신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기 위해 지역경제 생태계에서 광주은행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해 은행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한 뒤 종합기획부장과 부행장 등을 지낸 뒤 지난 연말 제14대 광주은행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귀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어 창업, 주택 구입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창업 분야는 어업과 양식업, 소금 생산업과 해양수산 레저 등의 창업 자금 3억 원을, 주택 분야는 주택 구입과 신축, 리모델링 자금 7,500만 원을 각각 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귀어인은 403명으로 전국 방역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바짝 메마르면서 여수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졌습니다. 여수와 거문도 초도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최고 7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순식간에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대부분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오전 중에 약한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 담양은 영하 6도 안팎으로 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빙판길도 여전합니다. 한낮 기온도 3도에서 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목포 0도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4도 보이겠고요. 곡성의 현재 기온 영하 9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한 상태입니다. 한낮 기온 3도로 기온 변화 크겠지만 낮 동안에도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도 광주에서는 영하 4도 안팎의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